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원래 14일 활동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승인으로 다음 달 14일까지 수사가 가능해진 건데요. 그런데 따져봐야 할 게 지금 이 내란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순직 해병 특검까지 이 3대 특검 모두 4개월이라는 시간과 또 막대한 인력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성적표가 초라하다. 격가지 수사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내란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을 승인한 겁니다. 자, 의원님, 이 3대 특검 모두 핵심 의혹 규명에는 지지부진하다, 성과가 없다 이런 비판이 거셉니다. 이렇게 빈손 특검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좀 보십니까? 우선 특검이란 게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립니다만은 현재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수사할 때 특검을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야당이나 지금은 반대. 예, 혹은 탄핵돼 가지고 물러난 사람을 상대로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거는 일반 수사기관이 해도 지금 정권을 갖고 있는 쪽에 철저히 하면은 그 의도에 그 뜻에 맞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건 특검을 안 해요. 그러니까 끈떨어진 데를 상대로 특검을 하는 최초의 사례다. 라는 게 일단은 안 맞습니다. 네. 두 번째, 이 특검 추천을 철저히 민주당과 조국당 두 당만 있죠. 이 야당은 빼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수사가 과하거나 조금 별건으로 가거나 조금 사고가 터지면은 이건 정치 수사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애초부터 태생이. 그래서 뭐 그 김건희 특검에서는 양평군 공무원 그 면장하시던 분이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태생적인 한계가 있고요. 거기다가 세 개 특검이 동시에 출격을 하는 초유의 상황이었습니다. 특검 하나만 했지 세 개가 뜨는 적은 없어요. 세 개가 한꺼번에 뜨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쟁 체제로 가게 된 겁니다. 경쟁 체제로 가게 되니까 이 수사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단기적 성과를 일단 거양하는 것. 그래서 저기가 더 잘하네 라는 얘기를 듣는 것. 사람이니까 거기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본류는 놔두고 가지부터 치는 이상한 수사를 자꾸 하게 돼서 이 수사가 지금 많이 흐트러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해병특검은 지금 처참하죠. 뭐 구속 하나 시켰습니다. 임성근 그 해병 1사단장 그 하나. 근데 그것도 그 뭐 윤석열 대통령이 대노해서 그때부터 사건을 갖다가 뭐 뭉개고 뭐 이상하게 만들고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최혜병이 당시에 안타까운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묻는 겁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같은 거. 그러니까 이 사건의 본류인 권력이 최상병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게끔, 그리고 책임자한테 책임을 묻지 못하게끔 했다는 부분하고는 전혀 별개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런 수사 성과가 없죠. 근데 사이즈 자체가 이게 특검할 사이즈는 아니다. 사이즈 자체가. 네. 그렇게 큰 그 사이즈가 안 나오는 건데 별도 특검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성과라는 게 제대로 나올 수가 없고요. 내란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내란에 대해서는 검찰 합수단에서 수사를 다 했어요. 거짓하고 있는 중에 내란 특검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정작 밝혀야 될 것은 뭐냐?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계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이런 결심을 하게 됐을까? 계엄의 동기 같은 거. 네. 그런 걸 밝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아주 야심차게 내민 게 노상원 전 사령관 메모 같은 걸 가지고 그 사람들을 갖다 수장시키려고 했다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드론을 뭐 평양으로 보내서 북한이 공격을 하게 하고 그걸 빌미로 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외환죄 부분,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요 부분은 단 한 발자국도 지금 못 나갔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신병 확보하고, 그 다음에 저 누구죠? 국방부 장관, 당시 국방부 장관 신병 확보하고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신병 확보하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이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 국무회의가 어쨌고 계엄 발령에서 계엄 해제까지의 그 상황입니다. 근데 한덕수 총리 영장 기각되고 박성재 장관 영장 기각되고 라고 하면서 스텝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해야 될 외환죄, 노상원 수첩, 또 이 계엄의 동기 같은 것들은 지금 한 발자국도 못 들어가고 내란죄 안에서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내란죄 안에만 가지고 하려면은 이것도 그 많은 사람들 데리고 그 많은 예산 쓰고 그 많은 그 오랜 기간 동안 수사를 할 사이즈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병 또 내란 특검은 애초부터 수사 대상의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러니까 소기의 성과란 게 별게 나올 거야 없다. 가지를 쳤으면 모르겠는데 외환죄는 못 갔고, 김건희 특검은 수사 대상이 16개나 됩니다.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여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새 특검 경쟁체제로 들어가다 보니까 지연 말단적인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통일교, 뭐 나토 3종 세트, 샤넬, 뭐 듣도 보도 못한 명품 이름들이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별건이에요. 가지친 거예요. 지금 13명인가 뭐 구속을 했는데, 했나? 뭐 그 중에 9명 정도가 김건희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성과만을 하느라고 급급했던 거예요. 그리고 정작 중요한,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는 양평 고속도로 그 노선 변경, 네. 개인적으로도 궁금하고, 왜냐하면 지역구가 그쪽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사적 이익을 위해 가지고 국가 공권력을 어떻게 남용했느냐 하는 아주 전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거기다가 뭐 도이치도 있고 여러 가지 그저 고난을 남용한 거, 거기다가 공천에 어떻게 개입했느냐, 뭐 이런 사적인 사유로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 고난을 어떻게 오남용했는지, 그게 사실은 본류인데, 지금 양평고속도로 수사하다 말고 그 아까 말씀드린 양평군 공무원 이 그 극단적인 네. 안타까운 선택을 하시는 바람에 그 다음에 지금 수사가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뭐 주가 조작은 정말 헌정사상 최초로 피의자와 특별검사가 같은 종목의 주식을 가지고 문제가 되는, 네. 뭐 쌤이 뭐라더라, 뭐 대전고등학교 네네. 뭐 쌤이 뭐 세상에 그걸 가지고 김건희 여사 쪽에다 추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특검이 얼마나 참 낯이 뜨거웠을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애초에
수사에 정통하지 못한 판사 출신을 들이는 바람에 단기적인 눈앞의 실적에 급급했던 거 아닌가. 거기다가 파견 검사들이 왜 검찰은 수사 기소 같이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수사 기소를 같이 하라고 그러냐. 거기다가 그 특검법을 바꿔가지고 공소유지할 때 특검이나 특검보가 없어도 그 파견 검사들만 공소유지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냐. 특검이나 특검보가 공소유지해야지 왜 파견 검사들한테 공소유지하라고 그러냐. 뭐 그런 것 때문에 반발이 있어가지고 태업도 벌어지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죠. 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특검이 핵심 의혹은 비켜가고 주변만 뒤지는 먼지떨이식 격가지 수사만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또 이게 수사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의도된 격가지 수사 아니냐 이런 의심도 좀 나옵니다. 이거는 뭐 어차피 네. 지금 국회가 그 거대 여당이 혹은 여권이 야당을 그 파트너로 인정을 안 하잖아요. 내란 정당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해산시킨다고 그러잖아요. 어차피 이거는 오로지 신경 쓰는 거는 민심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만해라 지겹다. 라는 얘기가 분출하기 전까지는 그냥 자기들 멋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비용도 많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산 엄청나게 들어갔죠. 그러니까 뭐 격가지 수사부터 해가지고 날짜 늘리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자기들 멋대로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오로지 거기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거는 국민들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장경태 의원이 그저께인가 어저께인가 뭐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판도라 폰을 가진 뭐 이모 씨 주가 조작하는 이모 씨가 있는데 네. 그 사람이 뭐 특검이 갔을 때 음주운전으로 수배가 된 걸 발견하고 뭐 경찰한테 잡으러 가는데 2층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도망을 갔다. 근데 그 판도라 폰에 보니까 2013년부터 16년까지인가 뭐 김건희 여사와 뭐 500통 이상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하더라. 은밀한 관계였다고 하더라. 남녀가 은밀하면 이게 당장의 연상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서 여기가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뭐 몸통이다. 몸통일 수가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니 특검에서 사실 매일 공보 담당 특검보가 수사 상황을 브리핑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인데 브리핑하지 않은 내용을 어떻게 여당 의원이 이렇게 알고 거기다가 김건희 여사와 은밀한 관계였다. 이런 자극적인 그런 단어를 써가면서 세간의 그 궁금증을 유발하는 이런 작태. 이거 어떻게 압니까? 여당 의원이. 네. 특검에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요? 안 그래도 이 특검 추천권에서 민주당하고 조국당이 완전히 독점을 했는데 그래서 정치적으로 과연 이게 중립적이냐 그런 의구심을 계속 받고 있는데 수사 상황을 여당 의원이 방송 나가지고 막 얘기하면서 자극적인 언사를 막 하는 거야. 이거는 문제가 많다. 이건 특검에서 알려줬을 가능성이 크다. 아니 그럼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수사 상황인데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빠진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빠졌냐? 그러니까 이게 야당을 힘들게 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도 지금 할 말이 지금 없게끔 됐어요. 장경태 의원 이 사람 나이는 젊습니다만은 참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정신 연령은 훨씬 높은 것 같은데 기억나십니까? 그 캄보디아 순방 갔을 때 김건희 여사가 그 아이 이렇게 안고 네네. 사진 찍은 게 네.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빈곤 포르노다 그랬잖아. 그거 가지고 한참 또 말이 많았잖아. 아이 젊은 사람이 국회의원 재선식이나 했으면은 정말 2030 젊은이들의 애환을 대변하고 그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데 좀 주력하는 뭐 이런 거라도 해야지. 그저 말초적인 자극적인 이런 거에서 강성 지지층한테 오 잘했어. 정말 육체적인 생물학적인 나이는 어리고 청년일지 몰라도 정치하는 거 보면은 박지원 수준이다. 거의 80세다. 개탄스럽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특검이 좀 지지부진하고 있는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기간 연장을 지시했습니다. 성과는 없는데 수사기간만 늘려놓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 이 결정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아니 그건 뭐 정해져 있는 거예요. 법을 개정했잖아요. 법을 더 센 특검법이라고. 네. 뭐 원래 이렇게 하려고 한 거고요. 그 필요하다고 저 승인 요청이 왔으니까 그냥 하는 거지. 그 내란 특검 같으면은 요번에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11월 27일인가 한다. 그러면 그때 돼야 영장 심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연장 안 하면은 그때 자기들은 아무것도 못 한다. 그래서 추경호 수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한 건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벌써 3번에 걸쳐가지고 지금 연장을 한 건데 법 개정까지 하고 그럼 뭐 이거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통령실이 그랬구나.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청산 및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를 승인했다. 나 이거 보고 국민 통합 됩니까 이거 가지고? 내란 청산은요. 이 이재명 정부가 애초에 도덕적인 흥결이 많은 상태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말도 안 되는 계엄 선포로 인해 가지고 탄핵이 되는 바람에 어부지리로 지금 사법 리스크를 뛰어넘고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고 지금 저렇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취약한 도덕성, 정당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윤석열 정권은 전 내란 정권이다.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휘청거렸다. 누란의 위기에 빠졌다. 근데 우리가 빛의 혁명으로 이걸 이겨내고 지금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세워놓으라.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계속 내란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도 국민의힘 뭐라 그러면 내란 정당, 내란 앞잡이. 요번에 합참에서 군장성 40명 날리는 거 그것도 내란이에요. 내란할 때 너희들 어디서 뭐 했니? 다 그거예요. 강훈식 실장이 어저께 그 운영위 국감에서 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가지고 지금 내란 수사는 극히 한정적인 좁은 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직사회가 내란의 계엄 때 어떻게 관여를 했느냐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라고 했어요.
계엄 선포하고 국회에서 해제할 때까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너 시간 걸렸습니다. 장관들도 잘 몰라가지고 어리버리하면서 그때 대통령실 연락받고 왔는데 네. 일반 공무원들이 저 계엄할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뭐 한 달을 갔다 두 달을 갔다 계엄 상태가라고 하면은 그렇죠. 거기에 동조했으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뭐 역할이 있었겠죠. 네. 자는 사이에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게 뭔 맞아요. 일이야. 한밤중에 일어났잖아. 그리고 새벽에 아주 네, 꼭두 끝났죠. 새벽에 네. 끝났잖아. 그러니까 공무원이 여기에 뭐 관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실에서 지근거리에서 이걸 갖다가 계속 쭉 따라오지 않았다면. 근데 얘기를 이렇게 한다고. 이건 마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적폐청산한다고 난리쳤잖아요. 그때 전 부처에 적폐청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각 부처에 적폐청산 TF를 만들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도 그걸 총괄하는 TF, 적폐청산 TF를 만들어가지고 완장차고 돌아다녔어요. 네.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정가의 보도처럼 적폐청산, 내란청산 지금 휘두르고 있는데 도대체 새벽에 다들 자고 자고 있었던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이 즈음에 공무원들이 뭘 어떻게 했다고. 그러니까 울고 먹는 거예요. 네. 자, 이어서 김건희 특검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그동안 계속 부인해왔던 건진법사로부터의 샤넬백 수수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5일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이 시작되기 불과 1분 전 김 여사 법률 대리인단 일동의 명의로 960자 분량의 입장문이 나온 건데요. 김건희 여사는 올해 4월 말 검찰 압수수색 이후 특검 조사, 재판까지 6개월 넘게 금품 수수를 받은 사실을 전면 부인해 왔는데 189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겁니다. 자, 그동안 완강히 부인해 오다가 갑자기 입장을 이렇게 바꾼 건데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가장 큰 거는 건진법사가 입장을 바꾼 거죠. 내가 이거 받았고 아크로비스타에 갖다 줬다. 라고 자백을 해버리고 실물을 제출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쪽에서는 보석 신청을 했습니다. 뭐 건망증이 심하고 어지럽다고. 이건 뭐 보석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일말의 기대라도 희망이라도 걸어보려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라는 쪽으로 가야 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려면은 자백했다 라고 가야 돼요. 그래서 보석 때문에 또 나중에 결국은 재판이 진행되면은 선고가 나오잖아요. 그때 뭐 일부 자백했다 해서 양형에서 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지금 뭐 건진이 저렇게 나오니까 중간에 또 유모 행정관이 뭐 있어요. 그 받아가지고 갖다 주고 뭐 또 물건 밖으로 가고 백 밖으로 가고 했던 그런 행정관이 있는데, 이제 이 양반이 그러면 건진이 이랬다는데 넌 그때 안 받았어? 당신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입장이 공공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쯤 되면은 내가 형벌을 받을 것인가, 받는다면 얼마나 세게 받을 것인가를 유모 행정관도 이제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믿고 끝까지 버텼다가 아주 낭패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뭐 백은 자백을 했는데 뭐 목걸이인지 뭔지 그뭐 한 게 뭐 2천만 원짜리가 있는 거지. 뭐 몇천만 원짜리라고 하더라고요. 백은 뭐 네. 800만 원 뭐 이런데. 네. 뭐 그거는 안 받았다. 음. 그런 모양입니다. 네, 샤넬백을 수수한 것을 인정을 했는데 이제 디올로 특검의 시선이 또 향했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은 샤넬백 인정 바로 다음 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와 또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 또 함남동 관저 공사를 맡았던 인테리어 업체 21g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새롭게 포착했다는 건데요. 윤 전 대통령의 자택 압수수색은 이번까지 벌써 총 4번째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한 곳을 이렇게 여러 번 수사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러니까 수사 주체가 좀 다를 거예요. 처음에는 검찰 합수본에서 했을 거고 또 내란 특검에서 또 한 번 갔고 해병 특검도 갔고 수사 주체가 달라가지고 지금 그런 걸 겁니다. 네. 예. 수사 대상이 다르니까요. 뭐 명확히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수사 주체가 다르다라는 거고 뭐 필요하니까 갔겠죠. 왜 또 갔니?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정치적 압박이다 이렇게 보기도 좀 힘들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적 압박 뭐 수사하는 건데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지금 이게 김건희 특검에서 간 거잖아요. 네. 에이펙 있기 전에 불과 한 열흘 전만 해도 민중기 특검이 코너에 몰렸었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예. 저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가 하는 주식 그 비상장 주식 샀다가 그 상장 폐시 직전에 뺐죠. 내부 미공개 내부 정보 보고 판 거 아니냐. 안 그러면 당신 타이밍 어떻게 잡았는데. 개미들 그때 막 울었는데. 근데 당신이 도이치 뭐 주가 조작 이런 주가 조작을 당신이 수사할 그 처지가 되냐. 물러나라. 그때 엄청 코너에 몰렸거든요. 네. 그리고 양평군 공무원 그 돌아가신 거 그때 강압수사 결론 정해놓고 계속 강요하고 그랬다라고 하는 자필 진술서도 있고 그래서 그때 코너에 엄청 몰렸다고. 근데 그 사이에 이슈를 덮는 대한민국에서 다른 것들이 터져버리면은 지금 벌써 가물가물하잖아요. 이제 됐다 싶어가지고 지금 나오는 것 같아. 근데 저는 한국 언론에 대해서 내 매번 얘기합니다만은 축구로 치면은 동네 축구한다 너희들은. 한국 언론은 그게 무슨 얘기냐? 이슈가 공이라고 칩시다. 그날의 핫 이슈. 네. 공만 보고 쫓아다닌 거야. 모든 언론이 그 이슈만 보고 쫓아다니고 저쪽의 넓은 공간은 전혀 안 봐요. 그러니까 공이 일로 넘어오면 저기에서 있었던 일은 구문이 되고 까먹는 거예요. 그냥 지나쳐버리는. 많은 사람들은 그걸 노립니다. 다른 이슈를 띄워가지고 언론이 그쪽으로 정신 팔리게 하고 자기의 찝찝한 거는 잊혀지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 정치적으로 어떻다 저쳤다가 아니고 그 사이 기력을 회복한 거예요. 특검이.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나 그걸 기억해가지고 꼬집고 그러고도 입 닫고 또 계속 수사하네 라고 지적을 하지. 뭐 지금 누가 얘기합니까? 양자역학 거기에 다 쫓아다니고 배치기에 쫓아다니고 그러지. 네. 그러다 또 금방 또 다른 이슈로 그렇죠. 옮겨가지고. 내일 되면 또 다른 이슈가 있으니까. 뭐 트럼프가 한국에 왔다고 거기에 신경 쓰고 시진핑 신경 쓰고 하는 사이에 다 까먹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민중기 특검이 사퇴할 거를 심각하게 고려를 했다는 거예요. 네, 사퇴 의사도 밝혔다 뭐 이런 아무래도 얘기도 있었는데. 네. 평생 법관을 했던 사람이니까 그 도덕적 기준이
꽤 높을 겁니다. 한 저 정도는 될 겁니다.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은데. 아니 그때 뭐 그렇게 한 걸 보면 또 자기에 대한 기준은 좀 낮을 수도 있지 아니 않을까. 그거는 네. 그거는 안 까지면 되는 거고 당장 내가 이만큼 돈이 들어갔는데 곧 상장 폐지가 된대, 상폐된대. 이거 빨리 처분하래. 야, 그러면 이거 내가 이 얘기 듣고 했다면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있자니. 이걸 휴지로 만들어? 그렇게까지는 기대를 못하지.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윤석열 전 대통령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내일 순직해병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을 시 이 체포영장 청구를 포함한 강제 구인을 검토하겠다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이 소식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내란 특검이 몇 달 전에 그 나와라 안 나간다 체포영장 집행해라 집행 못하겠다 구치소에서 그러니까 구치소장을 갖다가 수원으로 보내고 다시 자기 쪽 사람을 들이고 자기 쪽 사람이겠지 굳이 인사를 한 거 보니까 그리고 특검 보가 가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뭐 속옷으로 뒹굴고 있어서 못했다. 그 다음에는 뭐 의자 채로 뭐 들었는데 넘어졌다. 그걸 또 뒤에서 영상을 찍어가지고 유출이 됐다. 기억나시죠? 네. 그 기세 등등하던 내란 특검이 결국은 집행 못했죠. 근데 해병 특검은 지금 극대노 가지고 지금 가는 거니까 내란보다는 훨씬 범죄 사실도 약하고 그다음 영장이 임 사단장 외에는 그냥 이종섭 장관 이하 다 날라갔잖아요. 코가 많이 빠져 있을 겁니다. 체포영장 발부 받겠죠. 근데 가지고 어떻게 집행할 거야? 아마 코가 쑥 빠져가지고 제대로 집행 못할 거예요. 저는 이건 뭐 잘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병 특검은 그 사이즈도 작은데 지금 몇 달 동안 도대체 뭘 한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내부에서도 사기가 지금 많이 죽어 있을 거예요. 아마 저는 뭐 조사 성공 못하리라고 봅니다.